사용한 실은 메리노 코튼이라는 실입니다. 울 함유량이 30% 되는 실이에요. 필립스 섬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실이고요. 제가 사용한 샘플의 색상 번호는 101번입니다. 실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포근한 목도리 뜨기에 좋은 실입니다. 코바늘은 6호 코바늘 준비해주시고요. 돗바늘과 가위 준비해주시고 목도리를 다 뜨고 꾸며줄 때 필요한 라벨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빈 스티치를 이용해서 무늬를 넣어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단수링을 좀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수링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이 목도리가 지금 가로 길이가 10cm예요. 10cm 정도 만든다고 했을 때 빈 스티치 무늬는 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단수링을 최소한 8개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처음에 코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수링이 없으시다면 다른 색상의 실이나 옷핀 같은 걸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을 뺄 때는 겉에서 빼셔도 되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뜰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안쪽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털뭉치를 꺼내서 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손에 실을 잡고 사슬뜨기를 24코 해줍니다. 지금 하는 코수는 이 목도리의 가로 길이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24코 잡은 게 너무 좁다 싶으시면 코수를 더 늘려주시면 되는데 3의 배수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넓다고 느끼시는 분도 줄일 때 3의 배수로 줄여주세요. 저는 가로 길이를 10cm 만들어 줄 거라서 24코를 잡아주겠습니다.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그 위에 사슬뜨기 24개를 해주세요. 사슬뜨기 24개를 해주고 지금 사실 이 24번째 코는 기둥사슬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수를 설정할 때 편하시라고 제가 그냥 3의 배수로 잡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4번째 코는 기둥사슬코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은 코고요. 그 밑에 있는 코, 여기는 즉 23번째 코가 되겠죠. 이 23번째 코에 사슬 위쪽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로 가서 자 지금 얘가 23번째 코죠. 여기 22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21번째 코는 우리가 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21번째 코를 비워놨기 때문에 위쪽에도 사슬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여기 비워지는 코 위에 윗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칸을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에 20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그리고 제가 단수링을 많이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단수링을 꽂는 위치는 우리가 건너뛴 코에다가 단수링을 그냥 이렇게 찔러 넣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기죠. 짧은뜨기가 아니라 그냥 사슬뜨기 하나로 건너뛴 코 여기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코마다 단수링 표시를 해가면서 첫 번째 단을 뜰 거예요. 규칙은 짧은뜨기 2개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 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2개 하고 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 규칙을 가지고 계속 떠주면 됩니다.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해놓은 상태니까 그 옆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하나, 2개의 짧은뜨기 들어갔고 지금 사슬뜨기 하나 했어요. 사슬뜨기를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코 하나는 비워두고 그 옆에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 비워져 있는 이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단 무늬 단을 들어갈 때 여기 코를 은근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위치에 지금 단수링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짧은뜨기 하나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가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이렇게 2개가 들어갔죠? 그 옆에는 사슬뜨기, 그리고 사슬뜨기를 한 아래에 있는 코, 여기는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다가 또 짧은뜨기. 제가 어떤 패턴으로 지금 뜨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건너뛴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그냥 코의 구멍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옆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또 짧은뜨기. 그러면 짧은뜨기가 지금 2개가 됐죠? 그 옆에는 사슬 하나 하고 한 칸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리고 생긴 구멍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쭉 떠주고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럼 단수링 표시하고 그 옆에 하나의 짧은뜨기 들어간 거니까 그 옆에다가 또 하나. 그래서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끝나야 됩니다. 짧은뜨기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2개 해주세요. 이제부터 기둥 사슬코는 2개로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편모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단수링을 꽂아놨던 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코가 아니라 구멍이죠. 여기 이 구멍,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지금부터 하는 짧은뜨기는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가지고 떠주세요. 보통 짧은뜨기를 틀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뜨죠. 근데 이제부터는 무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늘을 넣는 부분만 제가 단수링을 꽂지 않은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꼬리실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매듭코 바로 앞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구멍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쭉 당겨서 늘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실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실을 걸고 들어가지 않고요. 2번째, 3번째에 들어갈 때만 실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이 실을 가지고 나올 때는 실을 걸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2번째부터는 실을 걸고 방금 우리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바늘 한 번 더 찔러 넣고 뒤에서 실을 걸어서 앞으로 나오고 쭉 당겨줍니다. 이때 당기는 힘은 굉장히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총 6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닥에 실이 걸려 있을 때 자, 실을 걸어서 앞에 거 5개만 뺄 겁니다. 뒤에 여기 하나는 남겨두고요. 실 걸고 앞에 거 5개를 쭉 빼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5개는 다 통과가 되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6번째 고리랑 우리가 앞에서 끌고 온 실 1가닥이 남죠. 이 2개의 실은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다음 무늬도 넣어볼게요. 자,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지금 우리가 여기 단수링, 첫 번째 단수링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말고 그 옆에 있는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이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들어갔던 곳이고 그 다음 단수링으로 바늘 푹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늘려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짧은뜨기를 했던 첫 번째 단수링, 그 단수링이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한 번 더 찔러 넣을 겁니다. 바늘을 푹 찔러 넣고 실을 걸고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걸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을 쭉 당겨주세요. 자, 한 번 더 실을 걸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쭉 당겨줍니다. 이 당기는 힘은 진짜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늬도 예쁘게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단을 올라가면서 이 당기는 힘이 초심을 잃고 점점 조금씩 당긴다. 그러면 폭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도리를 끝까지 뜰 때까지 계속 당기는 힘은 일정하게 넉넉하게 길게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당겨준 실을 지금 6개가 걸려있죠? 앞에 실을 걸어서 여기 앞에 5개만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고리는 남겨두고 통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서 마저 통과.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짧은뜨기를 할 차례죠. 짧은뜨기를 하는 코는 우리 여기 전 무늬에서 사용한 짧은뜨기 코 그 옆에 여기 이 단수링. 지금부터는 다른 구멍은 보지 마시고 이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이 커다란 구멍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단수링 사용했죠? 지금 2개의 단수링을 쓴 거예요. 그 옆에 3번째 단수링으로 들어가서 쭉 걸고 나와서 쭉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늘려주시고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자, 여기 바로 전에 2번째 단수링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요. 이때는 실을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 바늘을 뒤에 있는 바로 전 단수링으로 찔러 넣습니다.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구멍으로 넣는 거예요. 실을 걸고 나서 쭉 넉넉하게 많이 늘려주시고 다시 한번 실을 걸고 같은 구멍을 들어가서 또 당겨줍니다. 한 번 더. 늘리는 힘은 진짜 넉넉하게 세게 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거 5개를 통과하고 바늘에 걸린 남은 2개의 고리는 3실을 걸어서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3개의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 무늬도 넣어볼게요. 지금 3번째 단수링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4번째 단수링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단수링 바로 전 단수링, 즉 3번째 단수링이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뒤에서 실을 걸고 쭉 당겨줍니다. 한 번 더 실을 걸고 들어가서 2번째, 3번째는 실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3번째 그리고 걸려있는 6개의 고리 중에 앞에 거 5개의 고리만 통과시키고 남아있는 하나의 고리와 새로 끌고 온 고리를 또 3실로 통과시켜주세요. 무늬를 4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쭉 설명 없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개의 무늬를 만들어주면 여기 옆에는 지금 단수링이 뚝 끊겼죠? 위쪽에서 코를 볼게요. 우리가 단수링 바로 위에 있는 이 코 말고 그 옆에 하나, 2개의 짧은뜨기 코가 있죠?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찔러 넣고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늘려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구멍으로, 뒤쪽에 있는 구멍이죠. 여기에 바늘 찔러 넣고 똑같이 무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8번째 무늬예요. 그리고 사슬뜨기는 하나, 2개 해줍니다. 이때 여기 2번째 사슬에 있는 코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살짝 해두면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숨어있는 코 찾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 단수링은 반드시 꽂아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단을 올라가 보고 내가 여기 끝에 코를 찾는 게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단수링 표시를 해가면서 뜨시면 더 편하게 뜨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무늬단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다음 단을 떠볼게요. 이 단수링은 이제 걸리적거리면 빼셔도 됩니다.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짧은뜨기를 하는 코는 계속 똑같은데 여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사슬 보이시나요? 긴 사슬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사슬, 이 콩과 콩을 벌려봤을 때 중간에 보이는 여기예요. 여기 이 네모 모양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이 쬐끄만한 사슬, 이 긴 사슬에다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사슬에다가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아까 설명드린 이 사슬에다가 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을 쭉 길게 늘려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늬를 만들어줄 때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전단에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가닥의 실이 중앙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찾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가닥의 실이 있어요. 이 한 가닥의 실에 바늘을 푹 찔러 넣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실을 넉넉하게 쭉 당겨서 힘껏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또 같은 구멍 들어가서 실 걸고 또 쭉 당겨주고 또 실 걸고 또 들어가서 쭉 당겨주고 그렇게 걸려있는 6개의 실 중에 앞에 거 5개 빼주시고 뒤쪽에 남은 2개의 실은 새 실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음 단에서 첫 번째 무늬가 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단을 올라갈 때마다 짧은뜨기를 하는 위치와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돼요. 자, 다음 코도 넣어볼게요. 긴 사슬 말고 짧은 사슬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쭉 늘려서 떠주시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무늬를 만들어줄 코는 여기거든요. 첫 번째 코에서 우리가 이 한 가닥의 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늬마다 이렇게 한 가닥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붙어있는 한 가닥이 있어요. 이 무늬 끝부분에 붙어있는 이 실, 이 틈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펴보면 왠지 바늘이 폭폭 들어갈 것 같은 구멍들이 크게 나 있지만 그 구멍들이 아니고 이 무늬 끝부분에 있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셔야 예쁜 무늬가 떠집니다. 여기예요.
요 쭉 긴 실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 요 틈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슬이 있어요. 두 가닥의 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바늘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실을 마찬가지로 쭉 당겨주시고 걸고 찌르고 당겨주시고 걸고 찌르고 당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떠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를 하는 코는 긴 사슬이 아니라 그 옆에 숨어있는 짧은 사슬 여기 이 작은 사슬에 짧은뜨기를 쭉 늘려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늬를 만들어줄 때 우리가 바늘 찔러 넣어야 하는 곳은 이런 커다란 구멍들이 아니고 전단의 무늬 끝부분에 붙어있는 한 가닥의 실과 무늬 사이에 있는 이 좁은 틈입니다. 여기 요 틈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닥 아래에 있어요. 두 가닥 아래로 바늘이 이렇게 찔러서 나와야 됩니다. 실을 걸고 쭉 당겨주고 걸고 찌르고 당겨주고 걸고 찌르고 당겨주고 그리고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긴 사슬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사슬에 짧은뜨기를 길게 늘려서 떠주시고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전단에 무늬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한 가닥을 이렇게 벌려봤을 때 생기는 틈입니다. 여기 바늘 찔러 넣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 요 사슬 두 가닥 밑으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걸고 찌르고 자, 이런 식으로 무늬를 쭉쭉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4개의 무늬를 떠줬으니까 이 끝부분도 떠주고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7개의 무늬를 넣어주고 마지막 8번째 무늬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긴 사슬 있고 그 옆에 작은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로 바늘 이렇게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틈으로 들어가서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2개. 계속 기둥코는 사슬뜨기 2개로 세워주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 2번째 사슬에 표시를 하실 분들은 표시하시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가면서 단을 쭉 올려줄 건데요. 일단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둥사슬코 말고 긴 짧은뜨기 사슬 말고 그 옆에 작은 사슬 여기에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쭉 늘려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여기 옆에 붙어있는 이 한 가닥을 이렇게 벌려봤을 때 생기는 틈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걸고 나와주세요. 걸고 들어가서 쭉 걸고 나오고 걸고 들어가서 쭉 걸고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시면서 뜰 부분은 당기는 힘을 넉넉하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쭉 힘을 줘서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무늬도 더 풍성하고 예쁘게 나오고 이 단이 점점 올라갈수록 편물이 쪼그라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힘을 약하게 주게 되면 이 목도리는 점점점 폭이 좁아지게 될 거예요. 처음엔 10cm로 시작했지만 점점 9cm, 8cm 이렇게 폭이 쪼그라드는 목도리가 나오게 되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이 무늬를 넣을 때 늘리는 힘을 일정하고 넉넉하게 아주 세게 주셔가지고 떠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뜨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실을 쭉쭉 쓰다 보면 중간에 매듭이 있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매듭을 그냥 무시하고 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매듭이 엄청 티가 나게 됐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와서 제가 여기까지 다시 풀고 뜰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매듭을 마주치게 된다면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이 매듭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잘라주세요. 실을 많이 이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짧은뜨기를 하는 코에서 실을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짧은뜨기를 할 차례죠.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할 차례예요. 이때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를 미완성 짧은뜨기일 때 실을 바꿔주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여러분이 실을 다 쓰고 새 실을 연결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매듭을 만났거나 아니면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해야 한다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실을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지금 짧은뜨기를 해야 하죠.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걸고 나와서 쭉 당겨주시고요. 자른 실은 그대로 뒤쪽에 두고 이 상태에서 새 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길이만큼 끝을 남겨주시고 이 짧은뜨기를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새 실이에요. 이게 지금 새 실입니다. 새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그대로 마무리해주세요. 미완성 짧은뜨기일 때 실을 바꿔주고 그 미완성 짧은뜨기를 새 실로 완성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서 두 가닥의 실이 남게 되죠. 이 남은 두 가닥의 실은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번 처음에 지는 매듭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힘으로 주고 매듭을 지어주시고 다음에 묶는 매듭은 힘을 줘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고 무늬를 넣어줄게요. 찔러넣고 쭉 당겨주고 하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때 바늘을 찔러넣고 바늘과 실 사이에 이 코리실 두 가닥을 이렇게 두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늬를 넣어주세요. 그 옆에도 짧은뜨기를 할 때 바늘을 찔러넣고 꼬리실 두 가닥을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자, 지금 여기에서 새 실을 연결을 했고 하나의 무늬를 떠줬어요. 그 옆에 코에다가 또 하나의 무늬를 넣어주기 전에 이 상태에서 실 한 가닥은 여기 이 틈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꼬리실 두 가닥이 중간에 실 한 가닥을 두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듭을 또 두 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매듭은 짧게 잘라주세요. 여기 매듭 있죠? 실한 가닥을 사이에 두고 매듭을 묶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면 뒤쪽에 우리가 만들어준 매듭은 이 무늬 안쪽으로 숨어 있게 돼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떴을 때 여기 이렇게 티가 나는 매듭은 무늬에 있는 실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티가 나는 건데, 우리는 짧은뜨기를 할 때 매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짧은뜨기 코는 이 빈 스티치 무늬가 가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게 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뒤는 그대로 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빈 스티치 무늬를 뜰 때 실을 새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었고요. 참고하셔서 쭉쭉 단을 올려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목도리를 쭉 떠줬고요. 무늬단의 개수가 총 60단이 나올 수 있도록 떠줬습니다. 그렇게 60단을 떠줬을 때 목도리의 총 길이는 62cm 정도 나와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 실을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도리를 이렇게 매죠. 근데 이게 지금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목도리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 뒷부분에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도리를 매게 되면 손을 떼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도리를 예쁘게 이 뒤쪽에 만들어준 구멍에 넣어서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3개 해주세요. 여기 이 3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면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를 찾기가 좀 더 쉽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로 쭉 떠줄 거예요. 지금 맨 위에 단수링 걸려있는 코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지나치고 5번째 코, 우리가 짧은뜨기를 하던 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한길 긴뜨기는 토대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사슬 코를 하나의 코로 치기 때문에 이 3개의 기둥사슬 코의 코로 치는 거고, 그 옆에 코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좀 커 보이는 코에도 하나 넣어주시고 작은 코에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 보이는 코라고 2개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어있는 코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한길 긴뜨기 단이 떠졌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3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3번째 사슬에다가는 표시를 해두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슬로부터 하나, 둘, 셋, 4개 지나치고 5번째 코에다가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5번째 코로 바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 이 한길 긴뜨기의 총 개수는 16개가 나와야 합니다. 단수링을 마지막에 꽂아놨기 때문에 지금 2코가 남은 걸 알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코수를 세보세요. 16개가 나오면 됩니다.
저랑 다르게 무늬의 개수를 잡아주신 분들은 무늬 개수, 그러니까 이게 무늬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지금 8개의 무늬가 들어갔고 위쪽에 한길 긴뜨기의 코수는 16개입니다. 무늬 개수 곱하기 2 한 코수가 이 한길 긴뜨기 코수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6단까지 쭉 떠줬고요. 7단부터 줄여줄게요. 일단 사슬뜨기를 2개만 해주세요. 하나, 둘. 2개의 사슬뜨기를 해주고 원래는 3개씩 했었죠. 근데 2개만 해주고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던 그 구멍, 여기죠.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방금 한길 긴뜨기를 하면서 생긴 이 코에다가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2개의 코를 이 하나의 코로 줄여준 거예요.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를 우리가 지금 떠준 이 한길 긴뜨기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슬뜨기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였던 겁니다. 자, 그 옆에는 그냥 한길 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는 줄여줄게요. 실을 감고 바늘을 찔러 넣고요. 여기 다음 코에 바늘 찔러 넣고 걸고 나와서 2개를 빼고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빼기 전에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빼지 말고 다음 코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앞에 거 2개를 빼주고 이렇게 되면 3가닥이 남게 되죠. 이 남은 3가닥을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는 또 그냥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옆에 코를 줄이겠습니다. 실을 걸고 들어가서 앞에 거 2개를 빼고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실을 걸어서 다음 코에 걸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빼고 남은 3개는 한 번에. 이게 코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 옆에는 그냥 한길 긴뜨기. 그리고 여기 이 2개를 또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3개 중에 앞에 거 2개 빼고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그리고 4개 중에 앞에 거 2개 먼저 빼고 그리고 또 남게 되는 3개는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그냥 한길 긴뜨기. 그리고 또 여기 이 2코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는 여기는 원래 계속 쭉 같은 패턴이라면 한길 긴뜨기를 그냥 하나 하고 또 그 옆에 코 2개를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은 2코는 또 줄여줄게요. 이렇게 빼고 마지막 코 그래서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 가던 게 확실히 쪼그라들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도 줄여줄게요. 사슬뜨기는 2개만 떠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시고 여기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랑 그 옆에를 줄일게요. 그 옆에도 이 코랑 그 다음 코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 옆에 요거 2개도 얘랑 그 옆에 얘를 하나로 그 옆에 2코가 남았죠? 단수링을 꽂아놓은 게 마지막 코니까 요 코랑 요 코 2개를 하나로 만들게요. 얘랑
얘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코가 확실히 쪼그라들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마지막 코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실을 잘라줄 건데 목도리에 이 끝부분을 붙여야 되니까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저는 실이 딱 요만큼 남았네요. 두 볼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두 볼이 들었는데 요만큼 남았습니다. 손땀이 크신 분들은 한 볼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딱 요만큼 남기고 두 볼을 알차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끝부분을 돗바늘을 끼워서 붙여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하시던 이렇게 하시던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조금 더 예쁘게 떠진 부분, 나는 이 부분을 겉면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겉면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조금 더 밉게 떠졌거나 아니면 매듭이 계속 티가 나는 쪽, 면, 그 부분을 안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 자, 지금 여기 이쪽이 세기 쉽겠네요. 요거를 요 한 단, 두 단을 한 쌍으로 쳤을 때 지금 우리 여기는 8단을 떠줬죠.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하고 5쌍이 끝나는 여기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길어요. 근데도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얘를 너무 딱 맞게 하면 우리가 목도리를 딱 맸을 때 여기 지금 무늬가 있고 한길긴뜨기가 있으면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반대쪽 목도리 끝이 여기를 누르게 되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쫀쫀하더라도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면 아무리 얘가 이쪽을 이렇게 눌러도 바깥에서는 티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타이트하게 우리는 8단을 떠줬지만 안쪽에서는 요 한 쌍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쌍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 끝부분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점점 줄여줬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잘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무늬 2개를 놔두고 하나, 2개의 무늬 그 옆으로 바늘 찔러 넣을게요. 다시 같은 구멍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첫 번째 코를 그냥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티가 나지만 펴져 있을 때는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땀을 뜨는 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땀을 뜨다가 자칫해서 여기 이렇게 무늬를 그냥 떠버리게 되면 무늬 자체가 망가지게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매주세요. 그리고 땀을 이동하는 건 안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는 그냥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땀을 이동을 합니다. 한 코 옆으로 가서 톡 찔러 넣고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바늘이 잘못 삐져나오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잘 나올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꼬매주세요. 근데 완전히 같은 구멍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겠죠. 살짝 한 땀 정도는 이렇게 여기서 나왔다면 여기 한 땀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서 한 땀을 이동해서 옆으로 가서 밖으로 빼주세요.
나온 구멍이 있는 곳에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갈 건데 한 땀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땀은 실 한 가닥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실 한 가닥 사이에 두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안쪽에서 한 땀을 옆으로 이동. 그리고 안쪽에서 또 옆으로 이동. 한 가닥을 사이에 두고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튼튼하게 달려졌죠. 자주 스칠 수 있는 끝부분은 한 번씩 더 꼬매주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해줄게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살짝 이동할게요. 살짝 이동해서 한 번 더 밖으로 빼줍니다. 들어가주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준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땀을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갔던 곳이지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확실하고 튼튼하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이제 라벨을 달아줄 건데요.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실을 안쪽에서 살살 움직여서 우리가 라벨을 달아줄 위치로 바늘을 빼줄게요. 라벨을 다는 곳은 이렇게 뒤에 우리가 고리를 만들어준 곳의 바깥 부분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면 안 돼요. 여기는 고리를 통과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라벨을 달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이 부분 여기에다가 달아주셔야 돼요. 저는 무늬 하나, 둘 여기다가 달아주겠습니다. 여기다 달아줄 거니까 바늘을 뒤에서 이쪽으로 쭉 뺄게요. 안쪽에서 살살 움직이면 겉에서는 티가 나지 않게 바늘을 이동할 수 있어요. 실을 너무 짧게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실을 마무리하시고 새 실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라벨을 달아줄 위치를 잘 정하고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꼼꼼하게 달아줄게요.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꼼꼼하게 달아주기 위해서. 튼튼하게 달아주고 옆으로 이동. 이 실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이동을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는 이 반대쪽 끝을 넣다 뺐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그냥 쭉쭉 통과하시면 됩니다. 겉에서는 티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 반대쪽에도 붙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달아주고요. 그리고 실을 숨겨줄게요. 라벨을 다 달아주고 나서 실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말고 이 실이 나온 곳에서 그냥 한번 매듭을 일단 지을게요. 이렇게 바로 옆에 한 땀을 뜹니다. 이 실은 어디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라벨을 달아준 실이 나온 곳 바로 옆에로 들어가서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요. 쭉 빼고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그 옆으로 가서 한 번 더 해줄게요. 바늘 찔러 넣고 바늘의 실을 한 번, 2번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끝을 손으로 살짝 잡고 쭉 당겨주세요. 여기에도 매듭이 생겼어요. 이렇게 2개의 매듭을 만들어주고 실을 안쪽으로 숨겨주고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바늘 찌르고 이 실을 바늘에 한 번, 2번 걸어주고 이 부분 엄지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바늘을 쭉 빼주세요. 매듭이 지어졌어요. 숨겨주시면 됩니다. 숨길 때는 자 이렇게 쭉 최대한 길게 갔다가 이 끝에서 한 가닥 정도를 남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잘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목도리에 라벨까지 다 달아줬어요. 여기 이 끈은 조금 타이트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쓰다 보면 얘는 100%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좁다라고 느낄 수 있고 늘어나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쁜 푸티 목도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도 따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